인간이 가장 오래 살아온 지역, 미국, 그린란드, 인도, 중국, 거기에 유럽 대부분을 합해야 비슷한 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금, 다이아몬드, 텅스텐, 석유, 우라늄까지 세계적 수준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 하지만 그럼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저개발로 남겨진 지역,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국제문제 박람회의 첫 번째 시간 살펴볼 문제는 발전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이유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뻔한 표현으로 흘려듣곤 하죠. 그러나 아프리카의 사례를 보면 그 속담이 늘 맞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가장 빠른 출발을 했지만 아프리카는 현재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아프리카에서만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식과 인간의 교류에서 출발합니다. 즉, 교류가 수월한 환경은 문명이 발전하기 쉽지만 반대로 교류가 막혀버리면 문명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교류를 막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지리적 방해만큼 효과적으로 막는 것도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북부 사막지대, 중부는 정글, 남부는 사막과 거대한 사바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막과 정글, 사바나 초원을 생각해보세요. 그 어떠한 것도 인적 교류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할 뿐이죠. 사막과 사바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대한 도시 그리고 국가 건설을 막았습니다. 정글은 풍토병과 농업에 부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어서 인간이 살기조차 힘든 환경입니다. 현대에는 싱가포르 같은 열대지방의 성공 사례와 중동의 산유국 같은 사막 지역의 강국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 발전과 지역적 이점을 이용한 최근의 사례입니다. 인류는 19세기 이전까지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연안은 절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시켰고 강 중간마다 위치한 거대한 폭포는 대륙 내부의 교류마저 막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리적 조건은 당시 인류가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험준했던 겁니다. 타 대륙이 말, 소, 코끼리 같은 사육 가능한 가축의 도움으로 교류를 이어오던 것과 다르게 아프리카는 그마저도 없었죠. 때문에 사상과 기술의 교류가 원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원치 않는 외부의 개입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인, 서구 열강이 무책임하게 그려놓은 국경선입니다. 앞서 말한 지리적 고립 때문에 아프리카는 다른 어떠한 대륙보다 다양한 문화를 탄생시킵니다. 언어만 보더라도 어족이 최소 5개 이상이고 어족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수 고립 언어들도 많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다양해서 북아프리카는 아랍 계열, 중앙과 남부는 흑인 계열, 그리고 주로 유럽에서 유입된 남부의 백인도 있고 마다가스카르에는 심지어 아시아 계열 인종까지 나타납니다. 뿐 아니라 같은 인종도 부족 단위로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들이 마음대로 국가와 민족을 만들면서 충돌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 나라에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섞이고 같은 민족 내부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묶이게 된 거죠. 국제 뉴스만 보면 빈번하게 나타나는 내정과 테러의 씨앗은 모두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후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부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발전을 막는 마지막 원인, 부패한 정치입니다. 내부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외세의 침탈도 심각하지만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자재가 중요해지면서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고립된 지역 언어가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국가가 영어, 불어 같은 국제 언어를 표준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고령화 출산율 급감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웠죠. 그러나 아프리카 모든 지역은 한결같이 정치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대륙의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쿠데타와 부정선거가 아직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독재와 관련이 없는 나라를 찾는 게 빠를 정도로 민주주의와 거리도 멀죠. 이러한 정치 환경은 자원을 팔아 벌게 된 돈을 소수만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의 단물을 고위 공직자들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앞선 지리적 한계와 내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국가를 이용해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리적 한계는
과거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고 외세가 제멋대로 정한 국경선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은 외부의 침탈, 분열된 내부의 갈등, 그리고 이익을 독점하는 소수 권력층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